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창현이고요. 지금 여기 미네소타 대학에 지금 조교수로, 지금 이번에 이제 부교수로 승진해가지고 부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과는 전자컴퓨터공학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기 성대 이렇게 세미나를 이제 톡을 들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 타이틀을 대해서 좀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타이틀에서 보면 이제 뭐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 어느 정도 로보틱 퍼셉션 아마 뭐 이미지를 이용한 비전을 이용한 어떤 이런 일종의 그 퍼셉션 예를 들면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로봇 비전이라고 따로 떼서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뭐 얻고 그 이미지에서부터 어떤 정보를 이렇게 뭐 얻어서 그게 이제 로봇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 로봇 매니플레이션에서 필요한 그런 퍼셉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로보틱 매니플레이션 어떻게 그런 로봇 뭐 팔이나 로봇 어떤 바디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뭐 잡거나 뭐 움직이거나 뭐 푸싱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뭐 미리 디파인드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앞에 많은 분들이 좀 왜 이렇게 인터랙티브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갔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물론 뭐 이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뭐 그런 뭐 인터랙티브 그런 컴퓨팅이나 아니면 그 HCI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왜 과연 그럼 인터랙티브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갔냐? 네, 저는 이거를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약간 중의적으로 약간 표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의미로는 이제 이게 그 이 로보틱 퍼셉션과 매니플레이션 자체가 어찌 보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또는 뭐 한쪽에서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먼저 퍼셉션을 하고 뭔가 어떤 오브젝트를 레코그나이즈를 하고 그게 이제 뭐 로봇팔이 그걸 짚는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러다임인데 약간의 이제 요즘에 좀 되게 많은 부분에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액티브 퍼셉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연 이 로봇 팔이나 이 로봇 바디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미니풀하게 인터랙션 해가지고 이 퍼셉션에도 도움이 되냐? 즉 이 퍼셉션과 매니플레이션이 어떻게 서로 상호적으로 이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쪽 연구가 있는데 제 오늘 드릴 몇 가지 이제 그 연구 내용이 약간 여기에 좀 부합한다 생각해서 이 인터랙티브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이 결국에는 이 퍼셉션과 매니플레이션 하나의 어떤 로봇이 또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람이 있는 그런 생활 그런 환경에서 실제로 이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좀 중의적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퍼셉션과 매니플레이션 이걸 어떻게 잘 인터랙티브하게 써가지고 좀 어려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바로 드리기 앞서 요즘에 좀 이제 지난 10년간을 좀 돌아보면요. 상당히 많은 것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많은 교수님들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분야의 한 지난 10년간의 어떤 그 발전 속도가 자기 그 자기 커리어 통틀어서 발전된 속도보다 더 빨라 보인다고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는 어 2015년 이미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보면 레지넷이 나오면서 그게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인간의 퍼포먼스, 인간의 어떤 그 애큐러시를 넘어섰죠. 그게 되게 좀 많이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이미지 이 태스크란 자체가 되게 어려운 태스크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이 태스크에서는 레지넷이 다른 인간보다도 높고 그리고 훨씬 더 잘했고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전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건 전부 다 이게 핸드 엔지니어된 피처로 만든 그런 어떤 AI 그 머신러닝 모델이었는데 2012년에 여기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컨버리셔널 네트워크 CNN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퍼포먼스 이게 확실히 높아졌죠. 그래서 에러율이 확실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전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인간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그 슈퍼맨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자기들이 디파인했던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 마일스톤을 또 이제 통과를 했고요. 또 비슷한 그 약간 이전에 뭐 구글 딥마인드 경우에는 그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클래식 아타리 게임, 클래식 게임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인간보다 더 플레이를 잘한 에이전트를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어, 성과였는데 이것 또한 그 또한 그거 말고도 이게 또 구글 딥마인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파고를 또 만들었죠. 그 알고리즘 그것 또한 이제 그 어 약간 그 딥러닝을 이용한 그런 뭐 몬테카르로 트리 서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엄청나게 복잡했던 그 바둑이라고 하는 그 보드 게임을 여기 잘 아시는 그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거의 다 이겼죠. 한 번 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알파고의 이제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인간이 이제 범접을 쓰는 수준까지 갔죠.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그런 뭐 메디컬 뭐 리서치에서도 그 CNN이 일반 더마톨로지스트 뭐 이게 그 피부과 의사들의 성능을 뭐 뛰어넘거나 비슷한 그 정도 레벨 이미 2017년에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놀랍고 또 여기서도 저희도 이제 로봇 하는 분들도 이런 데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런 컴퓨테이션이나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미 인간의 수준 또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퍼포먼스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 로봇은 어떤가를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물론 요즘에 붐이 일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로봇들이 하는 태스크를 보면 느리고요. 그리고 아직도 뭐냐 물건을 짚고 뭐 물건을 옆으로 뭐 이렇게 푸싱을 하거나 뭐 던지거나 뭐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이 정도밖에 하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뭔가 되게 스키프한 그런 그 되게 숙련된 노동자의 어떤 그런 스킬을 발휘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도 저희 로봇 메이플레이션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인펀트 레벨이다. 어떤 그런 성인 레벨이 아니라 인펀트 레벨이다. 그래서 제 그 연구 지난 한 10년간 정도 연구를 좀 돌이켜 보면 이 질문에 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로봇들을 그런 되게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인간 레벨의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이렇게 스킬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그룹에서는 그 주된 이제 그 목표가 이 갭을 줄여보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컴퓨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섰는데 아직도 이런 그런 매니플레이션 스킬에 있어서는 아직도 인펀트 레벨인 거죠. 그 갭을 줄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연구 방향이 있지만 저희 랩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컴퓨테이션 모델에 러닝 모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요. 어떤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그리고 어떤 뭐 패러다임으로 학습을 할지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어떤 로봇에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이제 주입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미니풀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한 6년, 7년 정도 했던 연구를 좀 약간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짓는가 그거를 좀 고민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물건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보통 테이블에 되게 잘 준비된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고 짓는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만은 않죠. 보통 보면 우리가 뭔가 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그 물건을 샀던 걸 뭐 정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막 복잡한 이런 더미에서의 어떤 물건을 잡고 옮기고 인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했는데 훨씬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민했던 거는 어떤 컨텍스트, 이 씬 컨텍스트에서 어떤 문맥적인 정보를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와 그 옆에 있는 오브젝트가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떤 오브젝트를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유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제 뭔가 우리가 뭔가로 물체를 재다고 했을 때 물체가 만일 되게 넓적하거나 크면
보통은 이제 옵제를 잡을 때 보통 위에서 잡는 게 일반적인데 그럴 때는 되게 이게 만일 뭐 손가락에 이게 로봇 손에 이제 이게 가장 그 넓은 그 길이가 만약 그 오브젝트보다 작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옆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 벽이나 아니면 다른 물체의 어떤 반동을 이용해서 잡아들이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이런 거를 좀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 그래스핑 컨택이라고 이런 컨택을 좀 더 이용해가지고 마치 인간이 이렇게 집어서 한 손으로 올린 것처럼 올리는 걸 연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광학학습으로 이게 연구를 해본 게 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떻게 그러면 만일 이제 우리가 인간이 로봇에게 어떤 걸로 달라고 뭔가를 이제 그 언어로 지시를 하면 만일 어떤 그 말 자체가 많이 애매하다 그러면 보통 애매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냥 뭐 이거 좀 줘 했을 때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로봇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만일 그 애매모호한 어떤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만일 여기서 뭐 사과를 달라고 했으면 사과가 다 같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그러면 어떤 피처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다시 다시 되물어 가지고 이거를 앰비겨스한 상황을 빨리 이게 그 줄일지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런 뭐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거를 쓴 건 아니고요. 이미 2022년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랭귀지와 그리고 이거를 좀 그 프라블럼 스페이스를 줄여나가는 그런 이것 또한 리인포스 러닝으로 풀었는데요. 이런 방법도 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또는 뭔가 로봇이 뭔가를 찾을 때 그 오브젝트가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은 일반적인 그런 어셈션은 그 오브젝트가 보여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로봇 경우에는 그러면 액티브하게 찾아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뭔가를 찾을 때 보이지 않으면 되게 액티브하게 찾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컴퓨테이션 모델로 풀어볼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좀 더 고민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재밌었던 프로블럼이 뭐냐면 이제 보통 요즘에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뭐 그런 메타의 뭐 샘 모델 같은 걸로도 쉽게 풀 수 있는데 그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이제 뭐 계속해서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완벽한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우리가 인간의 어린 애들이 어떻게 새로운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은 보면 이런 오브젝트들이 대부분 다 새로운 오브젝트들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관심을 가지고 뭐 집어서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브젝트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에 딱 봤을 때 그게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대신에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 어떻게 이렇게 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언더스탠딩이 높아지죠.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매니플레이션으로 액티브하게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그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고 그걸로부터 세그멘테이션 개선한다. 그 아이디어로 이제 연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그 랭귀지 언어를 가지고 뭔가 쿼리를 했을 때 그 오브젝트를 찾고 그리고 또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그 그래스핑 관련된 스킬을 러닝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랭귀지 드리븐 오브젝트 그래스핑도 최근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분야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로봇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떤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오브젝트만 주고 알아서 스스로 플레이해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매니플레이션 할지를 스스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그 어떤 러닝 띠어리 중에서 이렇게 피지컬 모델 또 인터널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어떤 씬을 보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겠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프레딕티브 모델 또는 포워드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델을 학습을 하면 로봇에게 그거를 적용해 주면 얼마나 이런 로봇 매니플레이트 태스크를 할 수 있을지 수행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연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제가 한 지난 이제 그 교수 그 한 연구 한 6년 7년 동안
용했던 걸 쫙 나열해 봤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좀 더 있는데 다 그 공간상 다 넣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깊게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그 오브젝트 서칭과 그래스핑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 모티베이션은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레고를 만들 때 어떤 특정한 부품, 어떤 특정한 색깔이나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블락을 찾을 때 그게 보이지 않아도 여기 더미에서 우리는 잘 찾잖아요. 물론 뭐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거 손으로 막 헤치면서 그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데, 이게 되게 이런 태스크가 로봇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되게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레코나이즈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오브젝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제 partially 오클루 된다고 그러죠. 오클루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퍼셉션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퍼셉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를 같은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뭐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될지 되게 감도 안 오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태스크를 로봇이 할 수 있을까? 저 이게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 이게 로봇이 이런 인간의 이런 서칭 앤 그래스핑 같은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좀 고민했던 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로봇에 연구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여기는 이제 7 degrees of freedom, 여기 7 자유도의 이제 그 조인트를 가진 로봇인데요. 여기 끝에 이제 그리프가 있고요. 이제 보통 일반적 셋업은 이게 있고, 그리고 또 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RGBD 카메라고 하는 거는 일반 여기 RGB 카메라에다가 여기 D는 이제 뎁스를 말합니다. 뎁스까지 이게 나오는 카메라를 이제 보통 여기 이 손에다 달거나 아니면 여기 환경에다 달아가지고 이 현재 이 워크스페이스 여기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를 레코그니션 하고요. 레코그니션 한 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액션을 로봇에 이제 주면 로봇이 그걸 수행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셋업이고요. 그러면 카메라로부터 일단은 먼저 그 여기 씬에 있는 거를 이제 먼저 레코그니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게 스마기론 여기 타깃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찾아야 되는 거는 그 그린 이 실린더예요. 그러니까 이 원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일반적으로 이 로봇이 하는 일을 먼저 그거를 찾습니다. 뭐 그걸 레코나이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여기 프로젝션이라는 말은 이게 이 RGB-D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RGB 이미지와 그 뎁스, 그리고 이 뎁스 자체를 가지고 약간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오는데, 이 포인트를 약간 조금 돌려가지고요. 마치 위에서 본 것처럼,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이 하이트 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 이 로봇에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제 여기 이 이미지로부터 어떤 그 액션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변화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QMap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저희가 그 강화학습을 썼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 강화학습 방법 중에서도 이제 딥Q 네트워크라고요. Q 러닝 한 종류의 알고리즘을 썼기 때문인데요. 이게 Q 밸류로 가면 이게 보통 이게 하나의 밸류가 expected return, 그러니까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해당되는 액션을 취했을 때 되게 높은 리워드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로봇 경우에는 이제 이거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QMAP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밸류에 해당되는 액션을 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어, 그, 그 광학습의 구조입니다. 여기 매니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크리틱이라고 하는 이 블락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일단 인풋으로 들어간 게 여기 RGB 이미지, 그 다음에 뎁스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가 많이 레코니션 되시면 여기에 그 오브젝트 바이너리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오브젝트 여기 보인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만일 이게 오브젝트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검은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뉴럴 네트워크가 이게 지금 현재 어떤 타겟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세 가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합쳐져서 또 댄스넷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인코더가 이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인코드된 피처가 또 디코더 두 가지 세퍼레이트된 디코더로 이게 마지막에 이게 큐맵이 두 가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는 이제 푸싱이라고 액션.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액션을 두 가지를 두는데요. 하나는 이제 푸싱하는 액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로봇이 이렇게 그 움직여 가지고 뭐 기존의 오브젝트들을 좀 배열을 바꿔보거나 하는 그런 액션을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스핑 액션. 만일 이게 그래스핑 하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 해당되는 그 로케이션에서 이제 그래스핑 액션을 하면 이게 그거를 성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푸싱도 그렇고 그래스핑도 그렇고 좀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스핑도 이게 그래스핑 오리엔테이션을 잘 이게 맞춰야 되고요. 푸싱도 푸싱하는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리저닝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인풋 이미지를 로테이트를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게 똑같은 네트워크 집어넣고요. 그게 해당되는 큐 밸류를 이제 찾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포메이션은 그 여기서 이 두 중에서 두 큐맵 중에서 가장 높은 밸류를 찾아서 그 해당되는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요. 이같이 이렇게 두 가지 세퍼레이트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 두 밸류가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의 밸류가 좀 더 높아서 다른 밸류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의 액션만 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되게 미닝풀한 어떤 태스크가 수행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밸류와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추가로 추가로 줬던 그런 도메인 나레지 같은 거, 스페셜 피처 같은 걸 같이 넣어가지고요. 이 팔리스라고 하는, 여기서 팔리시라고 하는 건데 보통 그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어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결정하는 일종의 펑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 팔리시를 러닝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익스플로러 팔리시는 말 그대로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팔리시고요. 여기서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 푸싱이라고 액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헤집으면서 어디 있는지 찾게 되는 그 액션을 주로 하는 거고요. 콜디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많이 찾았다 그러면 찾았지만 바로 그래스핑하기 힘들 때, 예를 들어서 그 오브젝트가 다른 업체를 같이 이렇게 서로 섞여 있어가지고 바로 그래스핑이 힘들 때는 그러면 푸싱을 좀 더 해가지고 스페이스를 좀 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스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는 이 두 가지의 액션 어떻게 코디네이션 할지, 어떤 타이밍에 그게 푸싱을 하고 어떤 타이밍에 그래스핑 할지 이거를 이제 또 그 러닝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프로를 받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강화 학습을 혹시라도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리얼 펑션을 보상 그 함수를 어떻게 그걸 디자인해야 되는가 그게 되게 관건입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보통 그 리워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학습이 되게 이피션트해지는데요. 마치 사람도 뭔가 어떤 보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좀 더 모티베이션 생기고 빨리 학습하는 반면에 계속 아무리 트라이해도 보상이 잘 안 생기면 잘 학습이 좀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강학습도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냥 하나의 펑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자. 예를 들어서 푸싱할 때는 가장 좋은 푸싱 경우에는 물론 이거를 푸싱을 해가지고 이 타겟 오브젝트 근처에 스페이스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음에 그래스핑이 용이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딱 그 완벽하게 그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했을 때만 주게 되면 이게 리얼드가 너무 자주 받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프리 액션 그 리얼드 중에서는 마치 그 액션 자체가 이 타겟 오브젝트에 먼저 달기만 해도 일단은 약간의 그 리얼드를 주자. 근데 만약 그거를 실제로 푸싱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스페이스를 그 타겟 오브젝트 근처로 만들었으면 더 높은 리얼드를 주자. 마찬가지로 그래스핑 경우에도 만약 그래스핑을 이제 그쪽에 그 타겟 업체 근처에서 먼저 했다 그러면 그때도 좀 높은 점수를 주되 만약 그게 실제 성공적으로 만일 그 집어 올렸다 그러면 더 높은 점수를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닝만 하면 이제 알아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로봇이 러닝을 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더미 오브젝트를 주고
로봇 보고 여기 그런 컬러 블럭들을 이제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집 올려 봐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트레이닝 이터레이션 지로 그러니까 전혀 트레이닝 하기 안 했을 때라 100 스텝인 1000 스텝이나 2000 스텝 그리고 3000 스텝 가면 갈수록 이제 보시겠지만 더 잘 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전부 다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거를 실제 로봇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됩니다. 일단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실제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다 또 계속해서 어레인지를 해줘야 되고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든데 그래서 보통 로봇과 리인포스 러닝을 연구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돌리거든요. 일단 이렇게 돌렸고요. 그렇게 아주 러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 이 윗부분에 보면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타겟 오브젝트 여기서 타겟 오브젝트는 그 컬러 블럭이 되는데요. 그게 여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몇 번에 이게 그 설치로 찾아내냐 이제 이거를 좀 이발레이션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디네이션 타스크, 코디네이터의 그 이제 그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브젝트가 보입니다, 바로. 그런데 보이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는 이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봇은 이 환경을 조금 더 푸싱 액션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바꿔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거를 기존의 컨피규레이션을 깨고 이거를 빨리 그거를 집어 올리는가 그거를 이제 이별레이션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버레이션 스터디이긴 한데요. 저기 보면 저희 이 익스플로러가 여기 보면 테스트 서세스 레이트가 이제 90% 이상 그러니까 90% 이상의 확률로 이런 케이스에서 이걸 찾더라. 그리고 평균 얼마나 많은 모션이 필요하냐 했을 때 한 2.7 정도의 모션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안에 이제 찾아내더라. 근데 이거를 만일 그냥 몇 가지를 이제 에버레이션 스터디 해봤을 때는 그게 확실히 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컨비네이션, 우리의 컨비네이션 이 모든 걸 다 추가했을 때 효율적인 거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코디네이션 서브태스크 경우 오브젝트가 보이지만 바로 그래스핑 힘들 때 어떻게 그러면 이펙티브하게 그 푸싱과 그래스핑을 이렇게 잘 선택을 하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몇 가지 그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랜덤 서칭이나 랜덤 트라이나 아니면 VPC라고 하는 또 그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과 그리고 몇 가지 휴리스틱까지 비교를 했는데 저희 메소드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그 이피션트하게 그거를 수행해냈고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시뮬레이션을 트레인했는데 이게 그럼 실제 로봇에도 적용이 되냐? 물론 적용이 어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RGB 이미지도 쓰지만 뎁스 이미지가 여기서 많이 중요하거든요. 뎁스 이미지 경우에는 이게 시뮬레이션이든 이게 리얼 로봇이든 이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도메인 갭이 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별했을 때 보면 여기 실제 로봇에 가지고 실제 오브젝트 가지고 이제 실행해 봤을 때도 저희가 다른 메서드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공률과 좀 더 적은 모션으로도 그걸 수행해 놨습니다. 여기 비디오를 약간 보여드리자면요. 이 전체 이미지 이게 이제 실제로 로봇이 보는 화면이고요. 여기 사이드 뷰는 그냥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옆에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목적은 이 그 빨간 블락 여기 숨어 있는 빨간 블락 찾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먼저 한번 푸싱했을 때 찾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도 찾아봅니다. 근데도 실패를 했고요. 세 번째 푸싱했을 때 약간 드러났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더 한 번 더 푸싱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을 푸싱한 다음에 이제 이 로봇이 이 정도는 이제 그래스핑 할 수 있겠다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그래스핑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케이스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운 좋게도 한 번에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그린 슬린을 찾았는데 이번에 또 몇 번의 푸싱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그래스하면 되겠다. 물론 이게 지금 오브젝트가 다른 업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리엔테이션으로 잡고 나면 이게 충돌 없이 그래서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스스로 의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 또한 그 광학섭에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거를 좀 트레이닝했고
그래서 적절한 판단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트레인 되지 않은 오브젝트인데요.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어도 쉽게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아주 크리티컬 리미테이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메소드가 아까 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그 타겟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미리 프리트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축적을 한 다음에 트레인을 시키고 그 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디플로이 한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 새로운 오브젝트 있으면 어떻게 제너럴라이즈 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새로운 오브젝트 있으면 또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다 또 세그멘테이션 모델에 또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스케일업하지 않은 상태여서 하지 않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 하나 딱 주고 이걸 찾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별다른 트레이닝 없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지만 이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이 오브젝트를 그래스핑해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도 비슷한 노란색 블락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의 파트이긴 한데 이거랑 이게 헷갈리지 않으면서 또는 이거 약간 오렌지 컬러의 이 볼하고도 헷갈리지 않으면서 이걸 잡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메인 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했냐? 일단 원샷 러닝을 풀었습니다. 원샷 러닝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하나만 주고 이거를 가지고 풀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 씬에서 먼저 각각의 오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 이 오브젝트 세그멘트들과 이 오브젝트 테스트 이미지 이거를 이제 같은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오브젝트들의 그 피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피처는 이제 같이 붙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이거를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아니면 뭐 코사인 시밀라리티 뭐 그런 매저 같은 걸 쓰는데 보통 그런 게 그런 피처가 반드시 그게 릴라이블한 피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릴레이션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냥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 컨캐티네이트 피처 여기서 이제 얼마나 이게 두 개가 시밀러한지를 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러닝하는 어떤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각각 세그멘트에 대한 시뮬러리티를 이제 판별해내고 여기 보면 이게 과연 그 가장 비슷한 오브젝트라고 하는 시뮬러리티 맵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이 시뮬러리티 맵을 기존의 그 바이너리 마스크 이미지 대신에 시뮬러리티 이 맵을 이게 넣게 되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만 줘도 그러면 여기 그 씬에서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이게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커다란 이제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 바이너리 마스크에서 그냥 이게 만일 뭔가 하얀 부분이 있다 없다만으로도 그러면 그 익스플로레이션 해야 될지 코디네이션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 바이너리 밸류가 아니라 되게 그 probability에 해당되는 밸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위해서 또 하나의 팔리시를 하나 더 러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레벨 팔리시라고 이 팔리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익스플로레이션 해야 될까, 코디네이션 할까를 결정하게 되는 팔레시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시뮬레이션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 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이 시뮬레이트 이미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학습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과만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비디오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각각의 이미지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 이미지가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 아시겠지만 여기서 비슷한 컬러 다른 오브젝트도 있고요. 근데도 이제 이런 데서 이게 약간 헷갈리지 않고 그걸 찾을 수 있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비슷한 오브젝트의 결국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도 이게 그 적절한 서칭을 통해 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찾아가지고 그래스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이미 거의 한 30분이 넘게 썼네요. 그래서 좀 이 다음부터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바이 매니플레이션. 바이 매니플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약간 머리매싱 이그젬플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이게 하나 이게 이제 그 영국 BBC의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게 그 커럴피쉬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어요. 커럴피쉬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어로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상당히 이거 그 변장술이 능합니다. 되게 보호색을 되게 잘 이용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여기서 보면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 한 장만 보면 찾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비디오로 보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가운데 이게 얘가 이게 떠 있죠, 물속에서. 약간 이 해초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 한 장으로 뭔가를 세그멘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되게 익스트림 케이스는. 근데 여전히 모션 큐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그 오브젝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어쩌면 이런 엣지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리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컬렉트하고 트레이닝 한다 해도 정말 퍼펙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은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애기들이 하는 방법을 많이 좀 봤는데요.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업체트 보이면 이거를 이렇게 액티브하게 가지고 놀죠. 그걸 가지고 놀고 이렇게 뭐 다른 각도에서도 보고 만져도 보고 던져도 보고 그러면서 그 오브젝트에 좀 더 친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로봇을 이렇게 어떤 새로운 오브젝트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스스로 이렇게 좀 더 익숙해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새로운 업체도 다 여기 로봇한테 줬어요. 그러면 로봇은 이제 이거를 최대한 뭐 이렇게 인터랙션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 뭐 처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거를 좀 풀어보는 거죠. 많이 이제 최대한 세퍼레이트 하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이거를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오브젝트의 움직임들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가 여기는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딱딱한 오브젝트니까 우리가 뭔가 움직였으면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 이런 어떤 모션 큐로부터 그러면 데이터를 스스로 제너할 수 있지 않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여기 보면 로봇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그 SAG 팔리스라고 Singulation and Grasping 팔리스라고요. 이렇게 오브젝트 S를 먼저 푸싱이나 액션, 아까 보여드렸던 푸싱 액션을 통해 가지고 이 오브젝트들을 최대한 떼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오브젝트가 액션을 취하기 전과 후에 그 차이로부터 우리가 그러면 그 바뀐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예,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다 축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그래스핑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 원래 있던 오브젝트를 없애버렸으면 또 그 차이가 여기 옵틱 플로우나 이런 거 모션 큐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이너리 마스크를 얻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당시에 괜찮았던 그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파인 튜닝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향상이 될까 이거를 좀 해봤는데요. 어, 이 파이프라인은 좀 복잡하긴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먼저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각각의 그 세그멘트 리저트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그 원래는 그 바이너리 마스크 이미지를 이제 그 타겟 이 오브젝트에 바이너리 마스크 이미지를 줬는데 이제는 이걸 전체를 다 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클러터된 마스크, 이제 이게 오브젝트 중에서도 가장 다른 오브젝트 많이 둘러싸여 있는 오브젝트 마스크 하나 더 결정해서 또 줍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액션을 취할 때 좀 많은 클루가 돼서 이거를 추가로 줘봤고요. 그리고 여기 뎁스랑 그 이미지, RGB 이미지까지 같이 주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푸싱과 그래스픽 액션 또 이렇게 프리디트 하게 했고요. 그 풀고자 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서브타스크 중에 하나가 싱귤레이션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브젝트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최대한 떼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리얼드를 디파인 해야 되는데 리얼드를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먼저 그 각의 오브젝트의 센터를 그 노드를 주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가깝게 있으면 이때 엣지를 이제 커넥터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덴시티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래프의 덴시티가 낮춰지면, 즉 이게 좀 많이 떨어지면 이게 엣지가 끊어진다고 가정하면
나중에는 이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덴시티가 낮아지고 덴시티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리어드를 주게 되면 로봇은 자연스럽게 싱글레이션 어, 그 액션을 이제 학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세퍼레이트 된 다음에는 이제 그래스핑 액션이 일단 세퍼레이트 때문에 그래스핑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액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제너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약간 몇 가지 프로세싱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푸싱했을 때 뭐 하나 이상의 오브젝트를 푸싱했다 그러면 좀 그 데이터 자체가 그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약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걸러냈고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하는데 일단 먼저 그 싱글레이션 하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상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랜덤하게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로봇이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세퍼레이트 하냐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스핑도 같이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모았으면 그 모은 데이터로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본 결과 여기 보시면 여기 SAG 아버지 보면 저희가 그때 현존하던 그 다른 세그멘테이션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그 average precision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리얼 로봇 경우에도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앞에다 주고 트레이닝 오브젝트를 주고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학습하게 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파인 튜닝 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메서드가 더 높은 액큐러시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어쩌 보면 좀 아까 첫 번째 오브젝트 서칭과 그래스핑이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어떤 아이디어긴 한데 이제 이거는 좀 태스크를 좀 다른 태스크로 좀 이제 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세 번째로 좀 보여드릴 거는 그러면 랭귀지를 좀 어떻게 같이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랭귀지로 이야기했을 때 그 특정한 오브젝트를 찾아주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좀 진행했던 건데요.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요즘에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비주얼 랭귀지 모델로 거의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클립 페이퍼가 그 당시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느 정도 오버랩은 있지만 저희는 약간 다르게 풀었는데 이 로보틱스 연구다 보니까 그 피처 러닝과 그리고 그 비전과 랭귀지 피처 러닝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액션 러닝을 동시에 트레이닝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프로브럼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로봇이 이렇게 카메라가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하면요. 뭐 애플을 달라 또는 뭐 어떤 뭐 그런 그 애플이라는 이름을 모르겠으면 어떤 뭐 컬러나 어떤 그런 지오메트릭 쉐입을 이야기하면 해당되는 어떤 타겟을 인식을 하고 집어서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어, 그 목표였고요. 이제 이게 요즘에 랭귀지 핫하긴 한데 랭귀지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랭귀지 자체가 되게 제너럴하면서도 상당히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 휴먼과 인터랙션 하기에 되게 좋은 어떤 그런 매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그 로봇이 그 랭귀지 디스크립션과 그리고 이런 이미지에서 보이는 그런 비주얼 피처 간의 어떤 연관성을 학습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위해서 일단 저희는 그때 그 self-supervised learning for multimodal embedding space였어요. 그러니까 그 visual feature, 그걸 이제 이미지에서 어떤 피처를 뽑아서 어떤 피처 벡터로 이제 뭔가를 변화를 해야 되고,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를 같은 어떤 선상에서 이게 그 트레이닝 가능할까? 근데 이거를 어떤 뭐 우리가 뭐 아주 뭐 데이터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시뮬레이션 상에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할까? 이게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이제 보통 여기 이 시스템에서 인풋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텍스트가 있고요. 레드 큐보이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오브젝트 중에서 여기 이거는 이제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탑 다운으로 보이는 이미지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토이 오브젝트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 레드 큐보이드라고 했으면 과연 여기에 이 해당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피처로 변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경우에도 이 비주얼 인코더를 통해 가지고 이 비주얼 텐서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이제 그 코릴레이션 또는 뭐 이렇게 그 퓨즈된 피처를 이제 게이티드 어텐션으로 합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디코더로 이제 여러 각도에서 그 해당되는 그 일종의 스코어.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Q 밸류랑도 비슷한 느낌의 이 밸류로 이제 그 프레딕션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어포던스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포던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예전에 그런 사이콜로지에서 나온 단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오브젝트가 이 어떤 인간의 행동을 어떤 걸 어폴드 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있으면 이걸 grasping 어폴던스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가 그래스핑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그러면 그 어포던스를 이렇게 리즌 해야 되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가 오브젝트 그래스핑 할 때 보면 그래스핑 어포던스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이제 어포던스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러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럼 로봇이 이 오브젝트를 집을 수 있겠죠. 집어서 만일 없애버린다. 집어서 딴 데로 옮겨 놓는다 그러면 이제 그 그래스핑 이후에 이미지를 여기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이거랑 이거랑 그 차이가 없지만 여기서 하나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이 레드 큐브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텍스트 이 피처와 이 비주얼 피처를 어떻게 그렇게 얼라인 하냐? 이거는 이제 그 차이 이 그래스핑 전과 이후의 이미지 차이에서 그 피처를 비교를 하면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 피처가 여기에 이 피처랑 매칭이 되도록 저희 이렇게 약간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 그래스핑 전의 이미지에 대한 피처 벡터와 그거의 차이 그리고 그 그래스핑 이후의 피처 벡터 차이가 이 텍스트에 대한 피처 벡터랑 같이 비슷하게 그게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든 피처들이 같은 어떤 임베딩 스페이스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물건에 대한 텍스트를 가지고 또 그 이미지 상에서 어디 영역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낼 수 있죠. 이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로스가 있는데 보통 이 랭귀지랑 그 비주얼 피처 그 메트릭 로스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트리플렛 로스나 그런 컨트라스트 로스를 이용했고요. 그 모션 로스 경우에는 그냥 그 차이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그 특정한 오브젝트 아까 그 어포던스 러닝에 의한 어떤 로스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둘 다 조인트로 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트릭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메트릭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그 모션 어포던스 그 프레디션까지 동시에 같이 조인트로 러닝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드라핑 해가지고 로봇 보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 오브젝트다 그거를 이제 찾아봐라 그래서 그래스핑하고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오버핏 되지 않도록 여기 백그라운드도 좀 랜더마이즈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미니풀하게 찾게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약간 비주얼라이제이션 보여드리자면 이 인코더 어텐션에 대한 어떤 결과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뭔가 레드 스피어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에 빨간 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반대로 뭐 레드 큐브에다라고 했으면 그 여기 이 그 박스 여기 노란색에 있는 그 박스 오브젝트에 대한 그 스코어가 높아지고요. 뭐 블루 옐로 큐브라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오브젝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스팸 캔이죠. 그러니까 우리 로봇 연구에서는 많이 쓰이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블루 옐로 큐브라고 했을 때 이걸 또 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포던스도 러닝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그래스핑 방법 예를 들어서 그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까지 어떻게 그거를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지 두 핑거로 잡아야 되는지 이 리전이 가능하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트레이닝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그 아까 트레인 했던 거를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바텀업으로 이 트레인 했거든요. 보면 뭐 제너릭 오브젝트들 가지고 이제 트레인 했어요. 뭐 큐브나 뭐 이게 뭐 실린더나 그리고 뭐 컬러 같은 그런 애트리뷰트를 이용했는데 이제 만약 이런 새로운 오브젝트를 줬을 때, 이 바나나 같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옐로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옐로우 오브젝트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도메인 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게 되게 이피션트하게 업데이트를 할까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되게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쌓아가지고 컬렉트를 한 다음에 좀 더 파인 튜닝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데이터 양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먼저 한 번 성공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갖고 그걸 성공을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성공한 케이스를 가지고 오그멘테이션 합니다. 뭐 일종의 요즘 말고 예전에 많이 쓰던 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이죠. 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거나 트랜slation 하면서 그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 이 grasping loss를 이제 계산하고 그걸로 이제 gradient로 이제 이 back propagation으로 다 모든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트레이닝 전에는 업데이테이션 전에는 그냥 여기 보면 어 여기 오브젝트에 여기 뭐 겨우 약간 부분만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래스핑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디펜스 이후에는 우리가 바나나라고 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더 바나나의 여러 가지 쉐입 그리고 해당되는 그래스핑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까지 정확하게 프레딕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도메인 갭이었고요. 또 하나의 도메인 갭이 뭐가 있냐면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보통 이 시뮬레이션에서 트레이닝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얼 인바이러먼트에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게 되면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로봇 데이터를 많이 컬렉트해가지고 파인 튜닝하면 좀 더 잘 되겠죠. 근데 이것 또한 특히 로봇 데이터 경우에는 이게 그 코스트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직접 움직여야 되고 그걸 그래스핑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가 될 때까지 수많은 반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제 리얼 인바이러먼트 이미지만 좀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 아니 파인 튜닝이 아니라 어댑테이션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adversarial adaptation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개인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주어진 인풋 이미지가 시뮬레이션 이미지인지 아니면 실제 인바이러먼트에서 찍은 이미지인지 이거를 모르게 정말 모르게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거를 근데 그게 모를 수 있도록 이렇게 속이는 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속였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이제 역으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이게 GRL이라고 하는 게 그레디언트 리버스 레이어여서 이게 그러면 역으로 그 그레디언트가 주어져 가지고 이미지 인코더가 이거를 좀 더 속일 수 있도록 좀 더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그 인코더가 이제 업데이트 됩니다. 그렇게 업데이트 되면 이 피처는 결국에는 이게 시뮬레이션 이미지인지 리얼 이미지인지를 알 수 없는 되게 어찌 보면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일단 시뮬레이션 이미지는 어떤 리얼 이미지는 어떤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 받게 되는 중간 그 인베딩 피처는 결국에는 도메인 인디펜트 하기 때문에 그 로봇 여기 그래스핑 입장에서는 둘 다 상관없다. 둘 다 이제 다 인식하는 걸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어댑테이션 메서드고요. 이거를 적용했을 때 훨씬 잘 되는 걸 저희가 보였습니다. 데모 비디오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블루컵이라고 했을 때 블루컵을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블루컵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큐 밸류가 보이는데요. 드릴이라고 하면 이게 있죠. 드릴에 대한 것도 이게 그 힙맵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그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폰 핸들러 이렇게 수화기를 이야기했을 때도 이야기 그래스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바나나를 이야기했을 때 또 정확히 그걸 잡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게 다 뭐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약간 조금 기미 생긴 했는데요. 뭐 이제 요즘에 워낙 빠르게 이게 바뀌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걸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 피직스 모델, 그러니까 인터널 모델을 이용하면 어떻게 로봇이 오브젝트 이 인터랙션을 향상시킬 수 있냐, 오브젝트 매니플레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냐,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가상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볼을 많이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이걸 이제 던졌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거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죠. 이게 달려가서 부딪혀서 굴러가서 여기 이 초록색 이 실린더를 부딪힐 거고요. 어쩜 이게 다시 또 여기 옆에 뒤에 있는 다른 실린더랑 부딪혀서 아마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약간 이런 물리적인 그런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걸 많이 플레이해왔고 게임 같은 걸 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언더스탠딩이 되게 있는 편인데요. 실제로 이게 여기 95년도 발표했던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던 그 Internal Model for Sensor Motor Integration을 페이퍼에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인터널 모델이 있다라고 해요. 보면 그게 어떤 모델이냐?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퍼셉션, 이렇게 비전 퍼셉션이나 아니면 그런 뭐 텍타일 그런 퍼셉션 같은 게 이제 여기 들어가 가지고요. 이 뇌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그게 미래에 어떻게 이게 바뀌겠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미리저널하게 프레딕션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액션 중에서 어떤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이제 예상하고 그 액션을 수행하고 다시 그걸로부터 그 현재 상황을 보고 다시 또 그걸 합친 다음에 다시 또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어떤 액션을 다음 베스트 액션을 취할지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로봇도 과연 이런 형태의 인터널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게 로보틱스에서는 좀 지난 한 3, 4년간 좀 핫했습니다, 되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보면 이게 이렇게 만일 간단하게 이게 오브젝트 두 개가 있고 이게 만일 최종 골이다. 뭐 이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뭐 보실 때 약간 좀 왜 굳이 이렇게 이걸 골을 잡아야 되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심플 이그잠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이거를 나중에 뭐 어떤 태스크든 어떤 골 이미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지러운 상황인데 정리정돈된 이미지를 주면 로봇이 그대로 이제 정리정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옷가게나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마트 같은데 어떤 전형적인 그 디스플레이 세팅이 있으면 그 이미지를 주면 로봇이 이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럼 이 중간에 이런 로봇의 그 매니플레이트 액션이 어떤 시퀀스로 그거를 움직여야 되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이제 이게 그 로봇이 이제 리즈닝 해야 되는 그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보통 forward prediction,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널 모델을 가지고 prediction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떻게 이 오브젝트들이 바뀌겠냐. 이제 이 어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어떤 펑션이 있다 그러면 이 세그멘트를 주고 이게 다음에 이 액션을 이유를 주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겠냐. 예전에도 이런 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의 이제 리미테이션은 뭐냐면 그들은 대부분 이걸 다 그란트스를 요구했었어요. 이 오브젝트 로케이션을 줘야 했어요. 근데 이게 로봇 특히 로봇 경우에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실제 그란트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로봇이 그런 오브젝트 여러 개 있을 때 그냥 RGB 이미지만 주고 그 로봇이 이거를 이제 인터랙션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지 러닝 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포워드 모델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어, 저희가 던졌던 질문이고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제 이 KI 네트워크라고 하는 키 포인트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 여기 이미지가 있으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이미지로부터 이 이미지의 그 스테이트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전체 이미지를 사용하면 너무 이게 덴스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이 키포인트를 먼저 뽑았습니다. 이거는 이 키포인트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러닝한 키포인트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시퀀스 오브 이미지를 이제 주고 어떤 키포인트가 되게 미니멀 키포인트냐를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키포인트가 결국에는 뭐 여기 어떤 오브젝트에 있고 다른 오브젝트에는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스트레치 한 다음에 이 키포인트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그래프로서 이 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통 우리 씬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 키포인트가 있고 키포인트 연결을 줘가지고요. 이 키포인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또는 그 움직였을 때 그 상태를 어떻게 가면 디파인 하냐
레프레젠트를 하냐. 그러게 그걸 위해서 이제 싱 그래프를 이제 빌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골 이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포인트를 디텍트 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어떻게든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해가지고 이 그래프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현재 그래프고 이게 이제 골 그래프죠.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포워드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을 때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뀐가? 이게 액션을 취했을 때 막 그러면 아마 이쪽으로 많이 푸싱을 했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이거랑 가까운가? 또는 뭐 가깝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 두 그 그래프의 어떤 디스턴트를 이제 매진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디스턴트로부터 목표는 뭐냐? 이 댄스를 끝까지 이게 줄여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MPC라고 하는 플래닝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게 로봇에서는 이걸 이제 MP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델 프레딕트 컨트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 액션을 고르고 그걸로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observation으로부터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컨버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게 MPC를 했다 해서 그래프 MPC 알고리즘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수행하다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컨티뉴스 액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존의 그 그래프에서 가능한 액션들을 샘플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보고요. 그 중에서 베스트에 해당되는 액션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로봇을 실행시켜보고 그 다음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 이미지가 이제 딱 넥스트 이미지가 되고요. 그럼 그거를 계속 수행하다 보면 그래프가 점점 더 이 골 이미지 가까이 가겠죠. 이게 그 이 KI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데요. 디테일은 뭐 저기 보면 조금 디테일 설명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파이프라인이 세 부분으로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코더라고 여기 이미지를 주면 이미지에서 먼저 이 키포인트가 먼저 익스트랙션 되고요. 그리고 키포인트와 키포인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듭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를 만들고 나면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프로세서 단계에서 이거를 우리가 액션을 이렇게 취했을 때 이 그래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러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그래프 단에서의 그 뉴럴 네트워크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 단계에다가 액션을 인코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액션 컨디션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결국에는 간단하게는 우리 액션을 주면 이 그래프 간의 어떤 인터랙션 어떻게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액션을 취했으면 이게 이 오브젝트 옆으로 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이 오브젝트도 약간 밀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했다 그러면 이게 그 액션을 취한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동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가 나온 거죠. 액션을 취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바뀐 그 피처로부터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 원래 그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 실제 우리가 그 다음 이미지를 구하면 이게 그라운드루스 넥스트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프레딕트한 그 이미지와 그리고 그라운드루스 넥스트 이미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어, 어떻게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되고 그 차이로부터 이 모든 거를 조인트로 엔투엔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로스, 그러니까 이렇게 키포인트로부터 그게 키포인트를 프레딕션하고 그 프레딕션 키포인트로부터 리컨스트럭션한 그 이미지와 그리고 실제 그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받았던 이미지 그 두 개를 가지고 로스를 디파인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이미지 그 피처에서 그 키포인트를 넥스트 키포인트를 이게 그 프레디시 한 것과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에서의 그 키포인트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키포인트가 잘 맞는지. 그래서 포워드 모델 로스도 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부터 학습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 또 여기서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일단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자면요.
여기 그 빨간색 그 화살표가 이제 그 액션을 취한 거고요. 그 액션을 취했을 때마다 그 각각 스텝마다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런 닷들은 이게 포인터들은 이게 실제로 그 인스트럭트한 키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번 액션을 통해 가지고 이 오른쪽에 그 골 이미지랑 가깝게 얼라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example 경우에는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스팸 캔이 이제 거의 실린더 뒤에 거의 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KI넷은 어느 정도 리전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뭐 다른 걸 비교해 봤을 때 저희 메소드가 훨씬 더 빠르게 그 distance to the goal position, 그러니까 빠르게 그 골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트레이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로봇이 이렇게 계속 액션을 취하면서 이 오른쪽 골 컨피규레이션으로 맞춰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딱히 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그냥 여기 그 시뮬레이션상에서 끊임없이 학습했고요. 그리고 별다른 슈퍼비전 없이 그냥 그 이미지만으로 그 프레디션된 이미지와 그리고 원래 우리가 다음 단계에 넣었던 이미지 그 두 개 차이로부터 이 모든 걸 다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널 모델을 포워드 모델을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 포워드 모델로부터 이제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플래닝을 스스로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일종의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이제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키포인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오브젝트의 텍스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오브젝트는 키포인트가 많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 같은 경우는 키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이 노란 벌의 경우에는 키포인트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골 컨피그레이션이 이 방향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포인트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그리고 이 두 차이가 되게 작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게 잘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좀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게 약간 좀 제한점이었고요. 또 여기 저희가 크게 언급 안 했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트레이닝 했는데 이게 리얼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적용했을 때 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리얼 데이터도 좀 더 필요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말고는 로봇이 로봇이 실제로 이게 로봇이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게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액션을 취하고 다시 또 이게 팔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게 로봇이 이게 이미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 로봇이 여기 이미지 들어오게 돼버리면 키포인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컨시스턴트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였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슬롯 GNN입니다. 예, 슬롯 GNN이라고 한 거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 키포인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슬롯이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 레벨 레프레젠트를 쓰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어, 그 슬롯이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 레벨 레퍼런스 쓰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로봇까지 같이 이게 퍼셉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 바꿨습니다.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 장점이 뭐냐면 이 슬롯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슬롯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의 구성 요소들을 각각의 슬롯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그거를 컨시스턴트하게 러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닝이 잘 됐다 그러면 가까이 슬롯이 하나의 크기, 컨시스턴트 오브젝트를 러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각자가 하나의 어떤 피처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백그라운드도 이게 러닝이 되고요. 그리고 로봇, 오브젝트들이 러닝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마스크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어 우리가 그럼 이제 키포인트가 아니라 오브젝트 레벨 피처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이제 그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그 이제는 그 노드 하나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오브젝트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래프의 이 스타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포워드 모드, 그
인터널 모델은 그럼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이것도 GNN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 이미지에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슬롯 피처를 익스트랙션하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 현재 그래프를 골 그래프로 옮기기 위해서 또 어떻게 그러면 플래닝 할까 하는 건데 자세한 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상영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슬롯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미지에서부터 각각의 그 오브젝트 레벨을 이제 러닝 하는데요. 여기서 일반 원래 저기 슬롯 어텐션은 이 피처 어사인먼트가 랜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먼저 가우시안으로 일단 랜덤리 이니셜화 된 상태에서 이게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매 프레임을 주게 되면 그 피처가 그 오브젝트에 어사인 되는 걸 랜덤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컨시스턴트하게 템포럴하게 컨시스턴트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타깃 이미지를 이 모든 피처가 타겟 이미지에 그 같이 매핑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아이디어인데 그게 바로 저희는 이제 그걸 슬롯 트랜스포트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여기 로봇 메이플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리컨스트럭션은 그냥 단순히 이미지만으로 이제 구현이 됐고요. 근데 여기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여기가 인풋 이미지고요. 그리고 그게 해당되는 어, 그 각각의 이 슬롯 채널들의 이제 그 결과들입니다. 여기 보면 각각 오브젝트들이 확실하게 세그멘트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백그라운드 그리고 오브젝트 여기 로봇까지 이제 자세히 이게 슬롯으로 이렇게 러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약간 그 비디오만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오른쪽에 골 이미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이 로봇이 이 첫 번째 시작된 지점부터 해서 여러 번 이 액션을 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빨간 에로들은 다 그 빨간 화살들은 다 이게 샘플된 이제 액션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미니풀한 액션들이 여기 그린 색깔로 표시되어 있고요.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요. 좀 더 이거는 더 로우 호라이즌인데 여러 번 이렇게 푸싱하고 액션을 취하면서 이게 온라인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로봇에 돌아갔고요. 여기 보면 약간 실제 로봇 데이터를 조금만 더 해가지고 금방 트레이닝이 될 수 있었고요. 여기에 골 이미지고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방해를 해도 바로 리액티브하게 다시 액션을 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그 이슬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그 뷰포인트 디펜던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른 뷰포인트를 보게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한 방법인 invariant slot GNN이라는 이 메소드를 올해 초에 저희가 저널에 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네, 시간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오늘 이 크게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요. 얼마나 이게 좀 약간 좀 디테일도 있었긴 했는데 좀 이해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약간 이게 좀 이런 걸로부터 약간 이런 연구가 있다 이런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원래 그 타이틀로 돌아가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티브 로와 벌써 매니플레이션이었잖아요. 이제 아까 오브젝트 서칭 그래스핑 경우에는 이 푸싱과 그래스핑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그 매니플레이션 어떻게 퍼셉션에 영향을 주고 그 퍼셉션이 다시 또 매니플레이션을 어떻게 가이드하는지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보이지 않아도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래스핑하는 걸 보여줬고요. 또 이것 또한 이제 그 매니플레이션 액션 또는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더 많이 컬렉트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랭귀지 드리븐 오브젝트 그래스핑도 이 과연 그 인간과 이제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랭귀지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고려를 했던 건데요. 이제 랭귀지라는 거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뭔가 프리트레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랭귀지만으로도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우리가 코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그 인바이러먼트와 그 오브젝트와 이게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perceive 하는 것과 매일표시 하는 영역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연구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연구를 다 하는 데 있어까지 다 저희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 석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언더그레이드 학생들까지 이제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실제 대부분의 그 구현이나 연구 실험은 다 학생들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연구를 위해서 어, 한국의 연구재단 같은 이 미국 연구재단, 그리고 뭐 소니 리서치, 그리고 미네소타 로봇 연구소, 이분들에 대한 서포트가 되게, 예, 덕분에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